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재풍 변호사입니다. 유재풍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오늘은 변호사와 상담할 때 알아두면 좋은 세 가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장황하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혹 이제 내담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주변 이야기부터 하고 또 뭐 억울하다는 이야기부터 하고 이렇게 본질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주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건 내용을 메모를 해서 육하원칙 아시잖아요. 육하원칙에서 사건 내용을 메모를 해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변호사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 문의 사항도 몇 가지 좀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30분간을 들여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미리 손님에게 손님과 인사한다면은 어떤 문제가 있으시냐고 먼저 물어보거든요. 이를테면 형사사건이면 형사사건에서 무슨 뭐 교통사고인지 아니면 폭행사건인지 아니면 재산에 관한 그런 사건인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듣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민사사건의 경우에도 이것이 무슨 뭐 재산에 관한 것인데 부동산인지 아니면 뭐 계약에 관한 것인지 손해배상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뭐 이혼 사건에 관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물어본 다음에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사항을 제가 여쭤보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해결책을 찾아가는 이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사건 내용을 좀 요약을 해서 육하원칙에 따라 요약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또 하나는 변호사와 이제 시간 약속을 할 때에 미리 자기가 어떤 뭐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서 또 내용도 적어서 메일이나 또는 카톡이나 이런 걸 보내가지고 변호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면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상담을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의견과 변호사가 조언한 것이 다르다고 해서 너무 화를 내거나 반박하거나 이렇게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내담자가 자기 뭐 전과나 이런 것들이 뭐 많아가지고 혹시 이번 사건이 잘못되면 구속이 될 수 있다든가 이런 얘기를 이제 변호사로서는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이렇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뭐 말도 안 된다고 반박하거나 이렇게 하면 상담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변호사의 입장도 좀 존중해서 이렇게 서로 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혹시 이제 다른 변호사와 상담을 한 다음에 또 2중, 3중으로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뭐 변호사가 많으니까 또 무료 상담해 주는 분들도 없잖아 있고. 그런데 이제 한참 다 얘기를 하고 났는데 아이고 다른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마치 상담한 변호사를 테스트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변호사인 내가 테스트 당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조언 드리기는 그럴 경우에는 미리감치 내가 다른 변호사랑 상담했는데 그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런데 그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솔직하니 이야기를 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중요한 쟁점이 뭔지 또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풀어나가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고 그냥 사건만 이야기하고 의견을 들은 다음에 다른 변호사하고 이 변호사랑 의견이 다르다고 하면 좀 점잖게 다른 변호사도 제가 만나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하면 서로 그건 이런 점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런 점에서 저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마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상담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또 추가하고 싶은 것은 상담 시간이 길어지면 상담료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전에 한번 상담을 하는데 1시간 넘게 상담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너무 많이 적어갖고 오신 거예요. 궁금한 거를. 그래서 제가 상담료를 좀 평소보다 많이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일이죠. 그렇지만 이제 상담만 하는 경우에는 상담료만 받지만 상담을 해서 뭐 사건 선임까지 계속된다면 상담료 별도로 대부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임까지 한다는 문제가 없지만 상담만 하는 경우에는 짧게 하는 것이 요령 있는 것이고 비용도 덜 들이는 것이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이야기 오늘 단풍산행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10월 달에 너무 행사가 많아가지고 이 친구들과 산에도 갈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서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에 저희 직원들하고 3년 만에 주황산에
1박 2일로 단풍산행을 갔었습니다. 그 주황산에 가보니까 뭐 그게 이제 유네스코의 3대 뭐 이제 지질 자원으로도 이제 등록이 되어 있지만 단풍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작년에도 가봤는데 특히 이제 뭐 단풍나무보다도 참나무 숲에서 이렇게 노랗게 이게 물 들어가고 또 이제 노랗게 중간쯤 돼 있는 것 또는 아직 푸른기가 있는 이런 잎새들 이렇게 보면서 저 나무들이 저 잎새들이 할 일을 다 하고 이제 떨어져 가는구나 이런 것을 한없이 바라보면서 제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 다음 며칠 후에는 또 속리산에 가서 속리산의 단풍을 또 만끽을 했고요. 그 다음 주에는 강천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단풍산입니다만 친구들과 함께 가서 가을 단풍을 즐긴 바가 있습니다. 단풍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것인데요. 우리 인생과 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잎새가 이제 싹이 나서 성장을 해서 푸른 빛으로 쫙 성장하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겨울 준비를 하는 나무 때문에 떨켜가 이렇게 딱 분리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미 소임을 다하고 세상을 떠나는구나.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인생도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소명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단풍산행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하얀 물결 위에 빨갛게 비추는 하느님의 나라로 우리 가고 있네. 붉게 솟는 해 웃으며 솟는 해 높은 산 위에서 나는 손짓하네. 따뜻한 하늘 곁에서 우리는 살고 있구나. 고요한 이곳에 나르는 새들이 나를 위하여 노래 불러주네. 얼마나 좋은 곳에 있나. 태양빛 찬란하구나.